베이징, 그 중에서도 심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난하이, 중국 공산당 상류층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지들끼리 오골오골 모여서 지내는 그 특구, 거기랑 서울이 불과 1000km예요. 엎어지면 코다. 첨단무기에서 1000km면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나라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disruptive weapon, 그러니까 군사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를 파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우리한테 토마호크 안 팔아. 우리한테 장공지 제즘 안 팔아. 우리한테 장공지 개량형 제즘 ER 안 팔아. 우리한테 장공지 개개량형 제즘 XR 158 AIM 158 XR 요번에 럭키드 마틴이 만든 거 그런 거 안 팔아. 1600km 날아가요. 우리한테 공대함 L-레즘 안 팔아. 우리한테 최신식 방공 레이더 까는 미사일 아그미알 그런 거 안 팔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건 안 팔아. 그 대신에 미국이 두 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한테 버퍼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나는 안 팔지만 네가 스스로 개발해서 쓰는 건 내가 안 말릴게. 혹은 좀 안 보이게 도와줄게. 예를 들어서 네 위성 우리 군사규제에서 올려줄게. 네가 위성 만드는데 뭐 부품 뭐 필요하다며 그거 우리가 팔아줄게. 그런 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 미국이랑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나서서 막 도와주지는 막그 긴장을 높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극도로 꺼려하는데 네가 결사적으로 뭔가 하려는 거 내가 막지는 않을게. 이런 그런 종류의 제너러시티, 그런 종류의 관대함은 또 있어요. 미국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한국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안 팔고 안 파는 대신에 한국한테 버퍼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된 거야. 뱁새 황새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결사적으로 쫓아가면 되니까. 그런 상태고요. 일본은 이건 동시번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아주 그냥 막 촘촘히 짜인 그 AI 지능이 큰 게 들어있고 네트워크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임베디드 AI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AI지. 임베디드 AI는 이런 어떤 무기체계 하나에 들어있는 AI. 네트워크 AI는 수없이 많은 무기체계와 수없이 많은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그 망 위에서 작동하는 AI. 다르죠? 그 망 위에서 작동하는 AI를 Network Based AI Framework라 그래서 제가 나이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망은 AI를 작동시키는 그 망은 입체격차 구조의 슈퍼 AI가 되는 거죠. 입체격차라는 건 이제 레티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림이 이게 미 국방부가 즐겨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요새 가운데 망을 저런 식으로 격자 구조로 나타내고 망 AI를 그러니까 네트워크 AI를 나이프를 왼쪽에는 센서를 깔고 오른쪽에는 타격무기 이펙터를 깔아요. 타격무기를 이펙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중거리 타격 능력, 원점 타격 능력 그런 강력한 이펙터를 가져라. 그리고 뭐 너희가 원하면 우리 그 나이프를 미국 거를 좀 축소해서 줄게. 지금 미국의 그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일본은 들여다가 자기들의 MD 체계를 만들었잖아. 이지스 가지고. 마찬가지로 미국 나이프를 들여다가 좀 축소해서 쓰면 미국이 그걸 끊으면 끊고 살면 사니까 미국이 일본의 뇌수를 장악한 게 되잖아요. 뇌수 신경망을.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일본이 뭐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할 텐데 그걸 미국이 큰 차원에서 나이프 차원에서 연동을 안 시켜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첨단 고립형 그냥 감시정찰 정보 타겟팅이 될 거예요. 이 나이프는 좀 달라요. 나이프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개의 센서. 그러니까 그 센서에서 계속 그 걷어들이고 있는 정보가 나이프에 모이고 그 나이프의 AI가 예를 들어서 그걸 구별을 하는 거지. 이거는 학교니까 이거는 타격 대상이 아니야. 병원이니까 타격 대상 아니야. 요 자동차 요거는 저기 그놈이 타는 거니까 요거는 쫓아가면서 봐야 돼. 노란 거 interest, target of interest. 얘는 때려야 돼. 빨간 거. 그래서 박스로 딱 해서 쫓아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물체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센서로부터
그래서 AI가 계속 그걸 분석을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지능이 높아져.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거 까세요라고 보고를 해줘. 이거 깔 때 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I가 그래. 4가지 방법. 첫째 방법은 지금 루손 섬에 있는 중거리 타격 미사일 토마호크를 까세요. 두 번째 방법은 오키나와에 있는 F-15를 발진시킬 때 무슨 지금 오키나와에 보니까 무슨 뭐 미사일이 뭐 예를 들어서 슬램 ER 미사일이 700발 있는데 그거 하나 채워갖고 발진시켜가지고 쟤를 까세요.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까세요. 그런데 첫 번째를 강추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이프가 해주는 일이야. 지구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그걸 직접 만들어서 미국의 K 나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US 나이프랑 연동시키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한미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컴바인드 포스를 1대1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한국이. 연합군 컴바인드 포스. 주일 미군은 컴바인드 포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 그거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 전시작전권 하면 컴바인드 포스 체제가 깨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연합사가 깨질 거예요. 전시작전권을 하면.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를 두고 컴바인드 포스로 갈 거냐, 아니면은 미국과 관계를 좀 띄울 거냐. 그건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동심원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대만,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번 동심원이 싱가포르, 그 다음 동심원이 말레이시아, 타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베트남은 저 뒤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1대1 관리하면서 또 엮기도 하고 이걸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동아시아 나토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나토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상전으로 모실 생각이 없죠, 전혀. 거기다가 이제 핵 공유, 이거는 완전히 그 상습 세계대전 전범 대륙 유럽을 서로 전쟁 못하게 체제 만들어 놓고 그 자존심 세워주기 위한 쇼쇼쇼입니다, 이게. 이 핵공유, 그 게임의 룰을 딱 보면 최종 결정 누가 하냐? 미국에. 핵무기 누구 거야? 미국 거예요. 심지어는 영국 핵무기도 미국 거예요. 영국의 그 핵무기가 잠수함 발사 전략 미사일이잖아요. 잠수함 발사 핵탄도 미사일. 그게 록히드 마틴이 만든 트라이던트를 써요. 영국이 직접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야 그거 쇼쇼쇼야, 우리 거기 안 들어가. 그래서 이 핵 공유 그 협의 그룹 그 위원회에 프랑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핵공유 떠들고 드디어는 이시바 시게루까지 핵공유 하니까 아유 저 천박한 것들. 아유 저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미국의 전술 핵폭탄 B61, 12 그 땅속에 들어가서 터지는 거. 지금 B61, 13 저거보다 더 큰 애도 만들고 있잖아요. 폭발력이 더 큰 것도. 크기는 같대요. 근데 B61, 12 같은 경우에 제일 작게 설정하면 0.3이고 제일 크게 설정하면 한 50KT 나오지 않나? 근데 자기의 그 폭발력보다 지중에서 들어가서 터져서 지중 충격파 때문에 파괴력이 공중 대비 한 20배 늘어가니까 50KT만 돼도 20배 하면은 1메가톤이죠. 그러니까 공중 폭발 1메가톤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최대로 출력 맞추면은 무시무시한 애지.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핵공유 대상물로 돼서 유럽에 좀 보관이 되는데 이런저런 공군기지에. 그럼 누가 결정해? 미국이 결정해. 저 미국 무기고. 그거 실어 나를 수 있고 실어서 투하할 수 있는 비행기, 그걸 뉴클리어 서티파이라 그러거든요. 그 인증 누가 때려줘? 미국이 때려줘. 그 비행기 뜨라 말라 누가 결정해? 미국이 결정해. 그냥 미국이 자기 게임인데 한꺼풀 더 둘러가지고 그래 너희도 자존심 세워봐 요 정도예요. 그래서 핵공유합시다. 핵공유하면 어쩌고 저쩌고 다 웃기는 소리지. 핵공유한답시고 여기다가 저거 창고 잘못 지어놨다가는 중국한테 핵으로 쳐맞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릴게. 우리는요 하려면 제대로 그냥
세게 붙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비핵 첨단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되게 세게 붙을 때는 겉으로 떠들 것도 없어요. 어느 날 잡아서 한꺼번에 저질러 버려야 돼요. 그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때. 뭐 변주 굴리고 뭐 그 저기 찌급받고 까불고 돌아다닐 일 없다고 한동훈이처럼 유영원이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게임이 무시무시한 게임이라고요. 그러면 이시바 시게로는 실제로 노림수는 뭐냐? 아시아 나토를 만들고 핵을 공유합시다. 뭐 미일 안보 조약을 미일 상호 뭐 방위 조약으로 바꿉시다. 미국이 일본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처럼 일본군도 괌에 주둔하고 미국이 일본에서 미일 합동 훈련하는 것처럼 일본군도 미국 대륙에 가서 미국 본토에 가서 미일 합동 훈련합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노림수는 결국에 가서는 국내에서는 큰 거짓말로 구라를 세게 풀어가지고 국민을 홀려서 평화헌법을 수정을 하는 거죠. 정치 부담 줄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말 하면서 이대로 간다고 믿지 않을 거야. 뭐냐면은 야 우리를 동아시아 좌장으로 좀 삼아줘. 그러지 그거 싫으면 뭐가 좀 내놔봐. 내놔보라니까 하고 미국을 좀 으르고 협박하는 거라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시바 시게루를 어떻게 볼까요 도대체? 저는 좀 가짠게 본다고 봐요. 이거 디플로맷에도 그렇게 나와요. 미국은 이시바 시게루를 좀 불편하게 보고 좀 가짠게 본다는 어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문 그 군사 지정학 매체인데 일본에서 발행되는 거죠. 뭐 이런 거지. 야 대만에서 너 출마 선언했네 8월달에. 그런데 대만의 무기 판매나 뭐 기술 제공은 안 하냐? 너 말로만 입으로만 득을 흉내내냐? 너희 뭐 대만에서 출마 선언할 정도 되면 우리는 대만 유사시의 영내 항행의 자유를 지킬 것을 굉장히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원칙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미국이 너희 일본을 상전으로 모시고 나토 2.0 할 군번이냐? 야 미쳤다고 전술핵 폭탄을 일본에 가져다 놓냐? 일본에 가져다 놓으니 차라리 DMZR에 철원에다가 활주로 만들고 거기다 갖다 놓겠어 우리. 미국은 핵무기를 적의 타격 범위 바깥에 둡니다. 그래서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으라는 거 웃기는 소리예요. 만약에 북한을 세게 깔려면 한국에 전술핵 무기 갖다 놨다고 해서 북한을 빨리 못 가요. 북한을 제일 신속하게 타격하는 건 뭐냐면 전략핵 잠수함이 오키나와나 뭐 이런 데에서 있다가 동중국해에 있는 전략핵 잠수함이 쏴갖고 북한 때리면 한 4, 5분이면 때려요. 전술핵 무기는 창고에서 끄집어내다가 저거에다가 전투기 아래다 붙여고 전투기가 이륙하고 전투기가 날아가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한 20분 걸릴걸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2, 30분 걸릴걸요? 반면에 전략핵 잠수함은 그냥 3분, 5분이면 들어가요, 평양에. 전략핵 잠수함이 훨씬 빨라. 그리고 전술핵 무기가 조금 더 시간 걸려서 한 3, 40분 걸렸다 그런다면 이거는 몬타나에서 쏜 ICBM이 평양 들어가는 거랑 속도가 같아요. 특히 요새 미국이 ICBM 미니트맨 다 바꾸고 있잖아. 바꿔서 뭐 할 건데 올라가는 속도, 날아가는 속도 더 빨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일본한테 야 너 이거 헌법 꼭 고쳐야 되네. 그 헌법 고치면 그 일본 정치 굉장히 불안정해지는데 뭐 고치면 고치라고 우리가 안 말리는데 너 그거 감당하겠냐? 나는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시바 시게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구상하는 일본의 포지셔닝은 아까 보셨지만 동심은 일본에 두되 독자 나이프는 억제한다. 그럼 일본이 꼭 가져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일본이 미국의 해군 이지스랑 해군 CEC 그러니까 합동 교전 능력 그게 아마 Collabo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인가 되죠. CEC가 합동 교전 능력 그 시스템처럼 미국의 나이프를 확 줄여가지고 뭐 더 축소판을 제공하는데 그걸 미국이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일본 그 군사력의 이 뇌수와 신경을 미국이 컨트롤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제공할 거다. 뭐 그 일본 그게 싫으면은 이제 그 ISRTN을 일본이 할 텐데 그걸 적당한 선에서 화력 통제를 미국과 연결하는 선에서 그냥 일본도 알아서 해. 뭐 이 정도로 끝날 거다. 그 대신에 화력은 강화하라고 계속 이펙터는 강화하라고 계속 요구할 거다. 즉 원점 타격 능력, 중거리 타격 능력 강화하라고.
되게 그렇게 풀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예.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과. 이 한국에는 5가지 배경이 작동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 위치가 중국의 숨통, 베이징, 중난하이, 해안을 제압하는 절묘한 위치죠. 그러니까 샹하이 이북의 중국 해안은 다 한반도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이징 한반도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손 안에. 중난하이 대한민국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평화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혈맹이야. 아까 보셨잖아. 우리가 미국과 같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지켜내거나 이겨내는데 성공한 나라 몇 개 안 됩니다. 아까 그 파이브 아이즈가 그거잖아. 식스 아이즈, 우리는 식스 아이즈예요. 식스 아이즈 국가야. 그 급이 혈맹이에요. 우리는. 뭐 6.25에 대해서 잃어버린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6.25에 대해서 미국이 이때까지 망각을 해온 이유는 한국을 식스 아이즈로 인정 안 하려고. 인정하면 골아파지니까. 아직 인정할 군번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국력도 약하고 아직 그 어떤 그 정신적 성숙력이라든지 자치 능력 이런 것도 약하고 다 약하니까. 식스 아이즈, 여기는 6.25를 띄우고 기념을 할수록 그러면 한국은 식스 아이즈네. 식스 아이즈. 그러니까 6번째 눈알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스 아이야. 한국은. 6번째 눈알이라니까요. 6.25를 기억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얘기 하기 싫으니까 6.25를 쓱 카페트 밑에 넣어놓고서 기억을 안 한 거지. 그래서 6.25가 잊어버린 전쟁이죠. 그걸 가지고 뭐 미국이 이기지 못한 전쟁이니까 뭐 미국이 이거 창피해가지고 안 꺼내놨습니다. 이기지 못하긴 이겼구만. 잘 막아냈지. 그래서 냉전 시대 때 6.25 이후에 월남전까지 포함해서 냉전 시대 때 소련군이 막무가내로 침공한 유일한 케이스는 아프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프간은 그때 그 당시에는 다 타지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여기 다 소련의 일부니까 소련 접경 국가였고 직접적인. 6.25 때 하도 뒤어갖고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없다니까요. 그럼 대성공한 거지. 우리 혈맹이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 버퍼예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베이징 말이야. 너 잘 들어. 우리 거기 긴장 고조 안 시켜. 아까 한국 했을 뿐이야. 야, 걔들도 살려고 그렇게 기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떡하라고. 그건 그냥 적당히 하게 우리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disruptive weapon, 그러니까 판을 뒤흔드는 그런 결정적 파괴력을 가진 무기는 안 주지만 한국이 스스로 그걸 알아서 개발해서 스스로 자주국방으로 나가는 거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진 않아요. 또 가끔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 운명이지. 지금 미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삐대갖고 정체성 게임 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목숨 걸고 정체성 게임 한 놈 있으면. 우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북한 자유화되면 뭐 친중으로 돌 가능성이 있냐. 옛날 같았으면 한국에 별 볼 일 없었으면 그렇게 돌 수 있어요. 한국에 별 볼 일 없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었다 그러면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중 될 수 있었어.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 북한이 자유화되면 일단 북한 주민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이를 박박 깔아. 진실을 알게 되고 나면. 저놈의 개땡땡 때문에 우리가 한 세기 가까이 노예로 살았단 말이야. 다 망가지고. 한국 사람도 그걸 알게 되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를 막 부득부득 깔아요. 더욱더 반전체주의, 더욱더 반중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군사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5개 이유 때문에라도 5가지 배경 때문에라도 한국에 대해서 신뢰도가 뭐 영국보다 더 신뢰할 수 있지. 오히려 얘들은 그 생겨 먹은 게 지금 딱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게끔 생겨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 파트너고 미국의 첨단 분야 파트너고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사우스 개발 파트너잖아요. 지금 탈중을 하자며 차이나 디리스킹을 하자며 중국과 거리를 벌리자며 그러면 중국이 세계 제조업 1번지인데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제조업 기지가 글로벌 사우스에 여기저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질 때
한국이 그거 만들고 돌아다니는 힘이 전체에서 만약에 전체 그 힘이 10이라 그러면 한국이 한 30은 차지할 걸? 20이나? 엄청난 거죠. 베트남이 왜 친주가 안 됐어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 삼성 핸드폰, 삼성전자를 비롯한 베트남에 있는 한국계 기업 때문에 베트남이 친중의 함정에 안 빠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하면 좋아. 돈이 되면. 필리핀은 우리가 막 군사적으로 막 그냥 뭐 군사동맹 같이 끌지 못하거든요. 무기만 팔면 돼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필리핀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필리핀이 제2의 베트남처럼 되고 그거보다 더 잘 되고 그러면 그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서 딱 이 허리를 세울 때 좀 딱 이 허리가 제대로 쓰는 그 힘이 되죠. 예. 세 번째 차원에서 가치 문화 전도사 아니에요. 서방 문명에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잖아. 한류. 그래서 요번에 내 이시바 시게로 되는 거 보고 저게 일본판 새끼 드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시바 시게로가 일본판 리틀 드골이에요. 근데 되는 거 보고 저 발언하는 거 보고 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만 좀 제대로 가면 이제 됐다는데 아이고 정치가 제대로 가게 하려면 우리가 일단 서울시 교육감 선거부터 좀 제대로 이겨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